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심화 강의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구구단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에서는 반복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반복 구조를 포함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구구단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고등학생인 A군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학교에 잘 나가지 못했던 동생은 구구단에 고초를 겪는 중입니다. 학습 부진이 누적되는 상황이라 A군은 동생이 걱정입니다. 가족들은 동생에게 구구단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인 A군은 공부하느라 또 부모님께서는 맞벌이 하느라 항상 옆에서 확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A군은 동생이 스마트폰을 잘 이용한다는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구구단을 연습할 수 있다면 동생이 조금 더 구구단을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구단 앱을 만들 건데요. 그렇다면 구구단식에서 반복되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또 구구단식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강의와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반복 블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반복 구조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조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반복되는 동작들을 묶은 뒤 지정 횟수만큼 반복하거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하게 만드는 체계를 의미해요. 앞에 화면에 보이는 블록들과 같이 반복 블록들 안에는 반복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반복 블록을 예시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 블록은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면서 5까지 실행안의 블록을 반복하는 블록이에요. 여기에서 각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구단 앱을 만든다고 하면은 1부터 9까지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5를 9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블록은 리스트의 각 항목마다 실행안의 블록을 반복하는 블록이에요. 세 번째 블록은 딕셔너리 자료형의 각 값마다 두 안의 블록들을 반복하는 건데요. 이때 딕셔너리 자료형은 무엇이냐면 키와 값을 짝지어서 함께 저장하는 자료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키는 국가고 값은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한다면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중국 중국어 이렇게 키와 값을 함께 저장하는 자료형이에요. 마지막 조건 반복, 조건 실행 블록은 조건이 참인 동안 실행안의 블록을 반복하는 블록입니다. 이제 2단 출력해보기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는 실습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구구단 앱 만들기에 앞서서 2단 앱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프로젝트 이름 먼저 정해볼까요? 프로젝트 이름은 2times table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블과 버튼을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블 안에는 2단이 쭉 들어갈 거기 때문에 높이랑 너비를 부모 요소에 한번 맞춰서 크기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블에 보이는 이 문구는 지워주고요. 버튼에 보이는 문구는 2단 출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블록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우선 보통은 2단은 1부터 9까지 외우니까 1부터 9까지 반복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버튼 카테고리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 이제 제어 카테고리에서 반복 블록을 가져와 볼 거예요. 반복 블록 같은 경우에는 끌어온 다음에 옆에 숫자를 끝 숫자를 9로 바꿔줄 거예요.
이제 그 밑에 반복 블록의 밑에 실행 칸에는 실행 옆에는 레이블 텍스트에 구구단이 나올 수 있게 출력해 줄 건데요. 먼저 레이블 카테고리에서 레이블 텍스트 값을 가져와서 실행하기 옆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합치기 블록을 가져와서 이제 레이블 1의 텍스트에 2 곱하기 변수는 2 곱하기 변수 값이 출력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좀 늘려줄 건데요. 문자열을 몇 개 더 추가를 해볼게요. 문자열을 총 7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개 추가를 했고요. 이제 제일 위에는 레이블의 텍스트가 와야겠죠? 레이블의 텍스트를 이어주고요. 이제 2 곱하기 변수는 2 곱하기 변수가 들어가도록 차례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2 넣고 곱하기는 직접 타이핑을 하고요. 그 다음 변수를 가져올게요. 우리가 1부터 9까지 늘어나도록 지정했던 그 인덱스 변수를 가져오고 그리고 밑에는 다시 빈 텍스트 박스를 가져와서 는이라고 블록 위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곱셈의 실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곱셈 블록을 넣어주어야겠죠. 곱셈 블록 안에는 앞에는 2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는 인덱스 변수가 들어와야 돼요. 마지막 칸은 왜 만들었냐면은 이게 줄바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줄바꿈은 거꾸로 된 대각선 역 슬래시를 누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N을 눌러주면 돼요. 이제 한번 잘 됐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이제 앱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단 출력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숫자가 2단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런데 2단의 글씨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글씨 크기를 조금만 키워보도록 할게요. 글씨 폰트를 키워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글씨가 키워져서 2단 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2단 앱을 만들어 보았으니 9구단 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이름 먼저 정해볼게요. 이름은 타임스 테이블로 하고 아까와 비슷하게 만들 건데요. 우선 스크린 1에서 모든 컴포넌트가 가운데 정렬이 되게 하고 그리고 레이블 컴포넌트와 레이아웃 컴포넌트에서 수평 배치 컴포넌트를 한번 가져와서 그 안에 텍스트 박스랑 레이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이 레이블 안에 있는 문구를 좀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문구는 몇 단이 궁금하신가요? 라고 적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5 정도로 조금 키워줄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텍스트를 바꿔줄 건데 그 밑에는 단이라고 나오게 써주고 글씨 크기는 한 20 정도로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 안에 힌트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을 좀 바꿔줘야 나중에 코딩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이름을 바꿔주고 힌트를 지워줬습니다. 이제 얼마까지 곱할지 물어보는 부분도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레이블 하나 끌어오고 그리고 수평 배치 레이아웃 하나 끌어오고 그 안에 텍스트 박스랑 레이블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레이블 3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써있던 문구를 지운 다음에 얼마까지 곱해볼까요? 라고 적어주고 글씨를 25 정도로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레이블 4도 까지라고 표시되게 하고 글씨 크기는 2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는 이제 이름을
마지막 수라고 바꿔주고 힌트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유는 코딩할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제 확인하기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버튼 하나를 더 끌어오고 이름을 확인하기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결과가 출력될 수 있는 레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레이블 끌어와서 레이블의 이름을 결과라고 바꿔주고요. 결과라고 바꿔주고 텍스트 박스에 있던 내용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가 좀 커야 예쁘겠죠? 그래서 높이 너비를 분모 요소로 맞추고 맨 위에 있는 배경색에서 컬러를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제 UI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스크린에서 가운데로 맞춰주고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 프로그래밍을 해볼 건데 우선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이번에 만들 변수는 단이라는 변수랑 마지막 수라는 변수 두 가지예요. 토기값은 둘 다 0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변수들에는 앞으로 텍스트 박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정하기 가져와서 단 변수는 단의 텍스트, 그러니까 단 텍스트 박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가 되도록 이렇게 이어주고요. 마지막 수 변수에는 마지막 수 텍스트 박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지정해 줍니다. 자, 이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 건데요. 우리 마치 그림판 만들기 할 때 처음 시작할 땐 빈 도화지로 다시 재세팅되는 것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그리고 결과 텍스트 값, 우리가 아까 초록색으로 만들어줬던 그 결과 레이블의 텍스트 값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결과 들어가서 텍스트 값으로 바꿔주고 그 옆에 빈 텍스트를 가져와서 처음에는 비어있는 모습이 되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지정하기 변수 블록을 마저 이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2단 앱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반복 구조를 만들어 볼 거예요. 2단 앱에서는 1부터 마지막 수까지 반복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번에는 1부터 사용자가 지정한 수까지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끝수를 9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했던 그 변수 마지막 수로 바꿔줄 거고요. 이제 레이블에 구구단을 출력해 줄 수 있도록 2단을 만들었을 때와 동일하게 결과 텍스트 값을 지정해주는 블록을 한번 실행 옆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카테고리에 가서 결과의 텍스트 값을 지정해주게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자열 7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합치기 블록을 가져온 다음에 왼쪽에 설정 아이콘을 눌러 문자열을 7개로 만들어 줍니다. 그 7개의 문자열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들어갈 것은 아까 2단과 마찬가지로 결과 텍스트 박스 카테고리에 가서 결과 텍스트 블록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아까 2단에서는 바로 2를 넣어줬었는데 이번에는 2가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단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기 단 변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곱하기 기호를 넣어줘야겠죠. 텍스트 블록을 가져오고 거기에 곱하기를 직접 타이핑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1부터 마지막 수까지 차례대로 올라오게 만들었던 인덱스 변수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호가 나올 차례네요. 텍스트
텍스트 블록 가져와서 는 하나 써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수학 카테고리에서 곱셈 블록을 가져와야겠죠. 곱셈 블록에서 왼쪽에 앞부분에는 단 변수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인덱스 변수 넣어주고,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줄바꿈을 해주도록 할게요. 역 슬러시 해주고 소문자 알파벳 N. 자, 이제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앱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QR코드를 인식하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단까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테스트 해보기 전에 여기에 힌트가 써져 있는 거를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박스에 힌트를 지우고, 그리고 지금 이 글씨들이 조금 쏠려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글씨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3단을 9까지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뜨죠. 지금 근데 3이랑 9가 너무 멀리 있어서 얘를 가운데로 좀 쏠리게 속성해서 고쳐주도록 할게요. 그럼 가운데로 조금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조금 글씨를 키우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을 12까지 곱해봤습니다. 이렇게 9구단 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구단 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더 알아보기를 통해 반복 구조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960년대 수학자 베노이트 만델브로트는 영국의 해안선을 관찰하다가 해안선을 확대하면 할수록 비슷한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구조에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프랙투스에서 따온 프랙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은 쪼개어 살펴본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의 깃털, 식물의 잎, 바닷가의 파도 등 자연물 곳곳에 프랙탈 구조가 숨어 있어요. 자세히 보고 확대하여 살펴보면 자연 역시 규칙과 패턴의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 만든 앱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개선하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수정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